우리 구독자님,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밤 11시 하루를 겨우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핸드폰을 켭니다. 은행 앱을 열어보는데 잔고 그래프는 계단처럼 내려가 있고 카드값 알림은 주기적으로 올라오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푸시 알림만 남기고 사라지는 느낌. 마치 누군가가 내 통장에 잠깐 들렀다가 나간 것 같죠. 늘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느낌. 이럴 때 사람 마음이 딱 이렇게 갑니다. 내가 무슨 큰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남지? 운이 없는 건가? 팔자인가? 근데 우리 구독자님, 풍수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돈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구조, 우리 생활 습관이 돈이 머물고 싶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옛날 어른들이 쓰던 비방을 현대식으로 다시 해석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집안 어딘가에 소주 한 병을 두는 풍수 비법입니다. 편의점에서 2,000원도 안 하는 그 소주 한 병이 어떻게 우리 집 기운과 재물운을 바꾸는 신호탄이 되는지 오늘은 이걸 4가지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필 소주인가? 둘째, 아무 데나 두면 안 된다는데 어디에 둬야 하는가? 셋째, 잘못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새 나갈 수 있는 위험한 자리는 어디인가? 넷째, 우리 구독자님 집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두어야 진짜 실용적인 풍수가 되는가? 그리고 중간중간, 실제 구독자님들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예시들도 많이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부터 들으시다가 이거 우리 집인데 싶은 순간이 오면 그때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앞으로 다른 풍수재물은 콘텐츠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소주일까요? 물, 막걸리, 와인도 많은데 풍수에서는 유독 소주 한 병이 자주 언급됩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소주는 불로 증류한 맑은 술, 불의 물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불의 양기, 끓이고 증류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 멈춰있는 기운, 썩어가는 기운을 깨우는 힘입니다. 둘째, 맑은 물의 음기, 색이 거의 없는 투명함. 탁한 것을 가라앉히고 정화하고 씻어내는 힘입니다. 셋째, 한국적 문화 코드. 소주는 우리에게 퇴근 후 한 잔 속 털어놓는 술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속에 쌓인 걸 꺼내고 풀고 털어내는 술이죠. 풍수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주 한 병, 불의 힘으로 막힌 기운을 흔들고 맑은 물의 힘으로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서 속을 풀고 새로 시작하는 리셋 버튼 역할을 하는 물건.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굿이나 제사만이 아니라 집안에 안 좋은 일 연달아 일어날 때 소주 한 잔 뿌리고 닦아라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걸 조금 더 현대적으로 바꿔 쓰는 거죠. 술 취하자고 마시는 소주가 아니라 집 안 기운을 리셋하고 재물운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저렴한 도구 하나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술 한 병이 뭘 받고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어디가 그렇게 기운이 탁하길래 소주 한 병까지 가져다 두라는 거냐? 풍수에서는 돈도 결국 기운이라고 봅니다. 기운이 새는 구조에서는 돈도 새어 나갑니다. 우리 구독자님 집을 머릿속으로 한 바퀴 돌아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현관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밟는 자리. 사람, 정보, 택배, 기회, 전부 현관을 통과합니다. 어떤 집 현관은 이렇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제 신고 벗어둔 운동화, 슬리퍼, 구두가 뒤섞여 있고 한 번도 안 쓰는 우산, 오래된 골프백, 접이식 자전거, 택배 박스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면 오래된 가죽 냄새와 먼지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이런 현관은 바깥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정리해야 하는데 또 미뤘네. 이 생각부터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두 번째, 물이 새거나 막힌 자리입니다. 부엌 싱크대 밑에 대야를 놔두고 뚝뚝 떨어지는 물을 그냥 받쳐놓고 산다든지, 욕실 샤워기 주변 실리콘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곰팡이가 까맣게 올라와 있는데 귀찮아서 몇 달째 그대로 둔다든지, 또는 샤워부스 배수구가 잘 안 내려갔어. 항상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축축한 느낌이 드는 집.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입니다. 물이 새면 돈도 샌다. 물이 고이면 돈도 막힌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는 구석입니다. 몇 년째 쓰지 않는 그릇 세트. 고장났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세워둔 선풍기. 언젠가 입겠지 하고 넣어둔 옷이 빽빽한 옷장.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죽은 기운입니다. 이미 역할을 다한 물건들인데 기억과 미련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네 번째, 공기가 돌지 않는 공간입니다. 창문을 거의 안 열고 햇빛 들어오는 시간도 짧고 커튼은 항상 닫혀 있고 집 안 곳곳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 집. 이런 집에 들어가면 몸이 먼저 알고 숨이 답답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돈, 일, 인간관계 문제가 겹치면 내가 뭘 해도 안 풀린다는 생각이 훨씬 쉽게 들죠. 혹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이거 우리 집인데 하신 분들, 앞으로 우리 집 기운, 돈 돌게 만드는 이야기들 시리즈로 계속 풀어드릴 거고 구독자님이 놓치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주를 두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냐? 잘못 두면 오히려 재물운이 새 나간다는데 그게 어느 쪽이냐? 먼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집에서 가장 습하고 가장 많은 노폐물이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풍수적으로 말하면 배출의 통로죠. 여기에 소주를 두면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탁한 물길 위에 불기운을 더 얹었어서 기운이 더 어지러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독자 A님이 인터넷에서 집안 안 좋은 곳에 소주를 두라는 글을 보고 그럼 집에서 제일 안 좋은 곳 화장실이겠지 하고 변기 옆 바닥에 소주를 올려두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지만 그 뒤로 병 주변에는 물때가 끼고 수건에서 묘한 냄새가 나고 무엇보다 화장실 청소를 더 미루게 됐습니다. 풍수 비방을 했다는 안도감 때문에 정작 필요한 행동, 즉 청소는 더 늦어진 거죠. 두 번째, 침대 바로 옆입니다. 잠자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차분한 음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진정하고 머리가 비워지고 몸이 회복되는 자리죠. 그런데 소주는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 협탁이나 손만 뻗으면 닿는 바닥에 소주를 두면 잠깐은 든든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이런 물건들이 섞여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안 꺼지는 알림이 계속 오는 휴대폰, 충전 케이블, 노트북, 각종 장비들. 이미 전자기기 불빛과 전기 기운이 많은 자리인데 거기에 불의 술까지 더하면 몸은 쉬고 싶어도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아이 방 공부방입니다. 아이들이 자고 집중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공간에는 부드럽고 안정된 기운이 더 중요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하루 종일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학교, 학원, 스마트폰, 게임. 여기에 불기운이 강한 소주까지 가져다 둘 이유는 없습니다. 아이 방 공부방은 환기, 빛 정리, 의자 책상 높이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잘 맞춰줘도 충분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소주를 두지 말아야 할 곳. 첫째, 화장실. 둘째, 침대 바로 옆. 셋째, 아이 방 공부방. 이제 진짜 궁금하신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어디에 둬야 하느냐? 효율 좋은 자리가 따로 있느냐? 풍수적으로 봤을 때 소주를 두기 좋은 자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경계선이면서 너무 사람 눈에 직접적으로 튀지 않는 자리. 이 기준으로 보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현관 옆 신발장 안쪽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죠. 그런데 신발장 안쪽은 어떨까요? 한번 정리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안 들여다보는 구석. 묵은 냄새와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공간입니다. 여기에 소주를 두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신발장 안의 묵은 기운과 섞이지 않게 이 경계선에서 한 번 걸러주자.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1인 가구 직장인 C님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현관 양쪽에 신발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나중에 한 번 해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주를 신발장 안에 한 병 두자고 마음 먹고 신발장 문을 열고 안을 전부 꺼냈습니다. 이 1년 넘게 안 신은 신발은 사진만 찍고
과감히 버리거나 중고로 정리했습니다. 삶 안쪽을 물티슈로 닦고 말렸습니다. 삶 맨 안쪽 구석에 흰 수건을 접어 깔고 그 위에 소주 한 병을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씨님은 현관에 들어올 때마다 신발을 아무 데나 벗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돈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현관의 기운이 달라졌고 본인 말로는 출근할 때 기분이 예전보다 훨씬 덜 무겁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엌 동쪽 구석입니다. 부엌은 물과 불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레인지의 불, 싱크대의 물, 냉장고, 조리도구, 식재료가 한데 모여 있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 풍수에서는 새 시작, 성장, 재물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부엌 구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창이 난 쪽, 해가 들어오는 쪽. 그 방향으로 벽을 기준 삼아 조용한 코너 하나를 골라 보세요. 예를 들어 조리대 끝 구석, 잘 쓰지 않는 상부장 아래, 커피 머신 옆 자투리 공간 같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고 본인만 아는 지출 점검 스위치로 쓰는 겁니다. 자영업자 D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D님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게에서는 손님들한테 늘 술을 따르면서 정작 집에 와서는 냉장고와 카드 명세서 보는 게 제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집 부엌 동쪽 구석에 소주 한 병과 작은 노트 한 권을 같이 두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기 전이나 배달 앱을 열기 전에 그 코너를 한번 보고 노트에 오늘 줄이고 싶은 지출 한 줄만 적는 겁니다. 배달은 이번 주 2번만, 간식비 3만 원 안 넘기기. 소주는 상징이고 실제로 돈을 바꾸는 건 이 작은 메모와 시선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안방 북쪽 구석입니다. 안방은 집 주인의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방이 안정되면 집 전체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방을 북남동서로 나눴을 때 북쪽 구석, 지나다닐 때 잘 안 보이는 모서리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 자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빨래 바구니, 안 입는 옷 가방,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고 밀어둔 박스들. 그 자리가 사실은 주인의 걱정과 피로가 쌓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소주를 두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 쌓여 있던 박스와 짐을 모두 치우고 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나누고 삶 바닥을 한번 깨끗이 닦습니다. 그 다음 작은 매트나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소주 한 병을 세웁니다. 구독자 이님은 이 자리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던 걱정과 미루기는 좀 비워지고 이제는 내 몸이 쉴 수 있는 기운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속으로 한 번 하고 그날 이후로 그 구석에는 다시 박스를 쌓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몇 달이 지나고 보니 그 구석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안방의 공기와 본인의 마음 상태가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도 나는 신발장 타입이다. 나는 부엌 타입이다. 나는 안방 구석이다.
이렇게 하나 떠오르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 댓글에 저는 쪽에 두고 싶네요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 댓글을 보다 보면 우리 집이랑 똑같네 싶은 사례들도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두어야 진짜 실용적인 풍수가 될까요? 먼저 시기입니다. 옛 풍수에서는 한 달의 시작, 특히 음력 초하루, 보름 같은 날을 많이 썼습니다. 기운이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구독자님이 돈과 가장 많이 연결해서 떠올리는 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급날 직후 첫 주말,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 전날 밤, 혹은 매달 1일 밤 9시. 이렇게 딱 정해두면 알람 안 맞춰도 한 번씩 떠오르게 됩니다. 시간대는 집이 어느 정도 조용해지는 밤이 좋습니다. 저녁 9시 이후 가족들 샤워도 끝나고 거실 불만 은은하게 켜져 있는 시간. 이때 10분만 나를 위해 써보세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새 소주 한 병, 깨끗한 천이나 수건 한 장, 있으면 좋은 것 동전 한두 개나 작은 황금색 장식. 먼저 소주를 둘 자리를 한번 닦습니다. 신발장이든 부엌 구석이든 안방 구석이든 이 자리는 오늘부로 내가 다시 쓸 자리다. 이런 마음으로 먼지와 묵은 자국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 수건을 접어서 깔고 그 위에 소주 병을 세웁니다. 뚜껑은 열지 않습니다. 향을 풍기려는 게 아니라 기운을 안친다는 느낌으로 두는 거니까요. 옆에 동전을 하나 올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동전 하나가 내가 앞으로 지키고 싶은 기본선이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쓰지 않기, 비상금은 최소 얼마까지는 유지하기.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정해주세요. 이 자리에 쌓인 탁한 기운은 가라앉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복과 돈은 머물게 해주세요. 종교적인 주문이라기보다 내가 내 마음과 기운의 방향을 한 번은 분명히 말로 정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둘까요? 기본은 일주일입니다. 7일 동안은 굳이 매일 꺼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드나들 때마다 딱 한 행동만 지켜보세요. 신발장을 선택하셨다면 신발을 아무 데나 벗어 놓지 않는 것. 부엌을 선택하셨다면 배달 앱을 열기 전에 한 번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 안방 구석을 선택하셨다면 그 자리에 다시 박스를 쌓지 않는 것.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소주병을 치웁니다. 이때 바로 쓰레기통에 넣기보다 집 밖으로 나갈 때 현관 앞에 잠깐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 버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빠져나갈 탁한 기운은 여기까지 와서 나갔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고 싶으시면 다음 달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쯤
새 병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현대적인 소주 풍수 루틴입니다. 이제 전체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주는 불로 만든 물입니다. 불의 양기와 물의 음기를 함께 품고 있어서 막힌 기운을 흔들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한국형 정화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돈이 안 모이는 집의 공통점은 어질러진 현관, 새거나 막힌 물길, 안 쓰는 물건이 쌓인 구석, 공기가 돌지 않는 공간들입니다. 셋째, 소주를 두지 말아야 할 곳은 화장실, 침대 바로 옆 아이 방공 부방입니다. 여기는 정화보다 안정과 휴식, 성장의 기운이 먼저입니다. 넷째, 소주를 두기 좋은 곳은 현관 옆 신발장 안쪽, 부엌 동쪽 조용한 코너, 안방 북쪽 구석처럼 기운이 드나드는 경계선이면서 지나갈 때 내 눈과 마음이 한 번씩 머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섯째, 한 달에 한 번, 조용한 밤에 10분 정도 시간을 냈어. 그 자리를 정리하고, 수건을 깔고, 소주 한 병을 올려두고, 일주일간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집과 나의 기운을 다시 설계하는 실용적인 풍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만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소주를 사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어디에 둘지 자리 하나만 정해보세요. 현관 신발장 안쪽일 수도 있고, 부엌 동쪽 구석일 수도 있고, 안방 북쪽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오늘 5분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애 두고 한 달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 줄이 그냥 영상 한 편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작은 약속이 될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한두 달 실천해 보시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경험이 생기면 그때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구독자님에게는 현대적 풍수를 믿어볼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부르는 풍수는 거창한 비밀의식이 아니라 매일 오가는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편의점 소주 한 병이 단순한 술병이 아니라 우리 집 기운과 재물운을 현대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로 조금은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